반갑습니다. 오늘은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 마지막 이제 확률과 통계 마무리 짓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마지막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되게 길게 적혀 있는 공식 같은 게 하나 이제 보일 겁니다. 되게 이제 보기 싫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받아들여 줘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 집중 바짝 해서 한번 좀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칠판 봐주시고요. 이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은요, 쌤이 바로 전 시간 수업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 전수조사하기가 힘들 때는 여기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표본을 뽑게 되죠. 표본을 뽑아가지고 크기가 n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자.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표본 뭐라고 해줍니까? 평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x바라고 했는데 그 x바를 쌤이 이제 요번엔 스몰 x바라고 이제 잡아볼게요. 됐지?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모집단의 평균을 거꾸로 무엇하는 겁니까? 추정을 해주는 거죠. 그치? 전수조사 못하니까 일부분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표본의 평균을 모평균으로 이제 대신 생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근데 이게 무조건 이게 일치하게 될까요? 표본 평균 구한 게 모평균이랑 일치하게 될까?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게 일치하게 될 그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한번 알아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을 모평균의 신뢰 구간 연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 조건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정규분포 따르고 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봅시다. 자, 요런 상황에서 표본 뽑아서 나온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평균을 어떤 신뢰도를 주면서 이제 신뢰 구간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거든? 모평균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볼 거야. 알겠어?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랑 여기가 거의 얼추 비슷해요. 자, 모평균을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건지 구할 거냐면 여기는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x바를 써주고요.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1.58 맞나? 1.96 자, 요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는 이제 책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뭐 외워도 되는데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표본 평균 기준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적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솔직히 요거 하나만 딱 외워두면 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는 뺄셈이고 여기는 뭐야? 덧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복잡하지만 어차피 표본 평균이 그 숫자로 나와질 거예요. 요것도 나오는 거고 크기도 주어지게 될 거잖아. 그리고 모표준 편차도 주어질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질 때도 있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를 했어. 키를 조사해가지고 뭐 표본 평균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때 모평균 값이 뭐 170 이상 175 이하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구한 그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이 모평균을 이렇게 추정했어요. 됐니? 요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값이 95다. 0.95다. 라고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나와지는지 쌤이 조금 유도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 요거는 좀 대충 들어주셔도 돼요. 너무 졸리면 어떡하지? 자, 봐봐. 확률값을 볼 건데요. 표준화 했을 때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값이 0.95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정규 분포 표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치? 자체 1.5배속 할 테니까 빠르게 한번 들어봐봐. 알겠지? 자, 요게 이제 이 확률값을 갖는다라는 건 뭐 뒤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어떻게 연관을 시킬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모집단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들도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배웠었죠. 그지? 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m, 그 다음에 여기 뭐 쓰는 자리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무엇? 요거 쓰는 자리죠. 그쵸?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z라는 값을 표준화 시킬 때 여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여기 적혀지게 되는 거냐면 x바 마이너스 m을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서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여기 뭐로 쓰여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쓰여지죠? 됐지? 이거를 거꾸로 유도하는 거야. 거꾸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z 자리에다가 이거 쓸 겁니다. 됐니? 자, 요걸 쓰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지금 분수꼴이잖아. 그럼 분모 보기 싫잖아. 루트 n 시그마 저거 곱해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p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바 마이너스 n만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96 곱하기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남아있을 거야. 좌변만 적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x바를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지겠지? 그리고 마무리로 전체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요게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x바 부호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6이 아닙니다. 아, 쌤이 조금 빠르게 설명하려고 시그마를 시그마답게 안 썼다고 6이라고 바로 얘기해버리면 어떡하니? 요거 여기 쪽으로 오겠죠?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에이, 자, 시그마. 됐지? 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가져올 게 있어가지고 여기 일단 잠깐 남겨두고요. 이게 이제 1번이라고 적혀진 이유가 신뢰도 95%는 꽤 높은 신뢰도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뢰도를 99%로 늘리면은 이게 또 식이 어떻게 적혀지는지 한번 볼 겁니다. 야, 얘가 0.95가 된 게 0부터 1.96까지가 0.4750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2.58이면 얘가 0.99가 되는 겁니다. 정규 분포표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안 외워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작성하는 것은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만 이제 바뀌냐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2.56이 58이지? 그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2.58로 적혀지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 아시겠죠? 자, 솔직히 요거 하나만 딱 외워줘도 어느 정도 대칭성 있으니까 금방 배울 수 있겠죠? 자, 이 식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딱 두 가지만 더 하면 끝납니다. 두 가지만. 두 가지에다 한 가지 개념만.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아. 야, 생각해봐. 170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모평균이 172까지 추정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신뢰 구간인데 이거의 갭이 얼마냐 이거야. 갭이 얼마예요? 2인 거야, 2. 그럼 이제 여기 식에서는 얘랑 얘의 갭이 얼마겠냐라는 건데 얘는 x바에서 이마만큼을 뺀 거고 얘는 x바에서 이마만큼 더 한 거지. 그냥 쉽게 여기에서 이거 빼도 그냥 나오긴 하는데 계산해주면 얘가 얼마로 나와지냐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와집니다. 여기서 이제 쌤이 k라고 쓴 이유는 이게 95%냐 99%냐에 따라서 k 값이 1.96이냐 2.58이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조금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랑 더불어서 또 나와지는 게 모평균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차. 요것도 한번 볼게요. 모평균과 자,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평균이라고 하면 스몰 m이 되겠지. 얘는 x바로 지금 스몰 x바로 쓰고 있죠. 얘는 이 차니까 뺄셈 해놓고 절대값 씌워놓은 값이 되겠지. 그게 어떤 특징을 만족을 하냐면 쌤이 요거 아까 안 지웠어요. 요거 보면 이거 보이지 이거. 그지? 얘가 요식만 봐주면 됩니다. 요식. 이 확률 이거 p 보지 마시고요. 얘가 요거랑 요거 사이인데 지금 보면 얘네 두 개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죠? 그지? 그럼 절대값 부등식으로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동의하시나요? 요거 부등식 풀면 이거잖아. 그지? 오케이? 해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바 마이너스 m. 이거 순서 바뀌어도 돼요. 얘는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요. 요거 있는 값 k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재 뒤에 가면 이제 키포인트에서 나와지긴 하는데 잘 안 된다면 이제 한번 이따가 필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쌤이 아까 3개 한다라고 했었죠? 요 2개 얘기했고 마지막은 요걸 해석을 하는 건데 다 왔어. 3분만. 자, 하나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제게 이제 좀 오류가 있는 게 완전한 오류는 아니고요.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여기에서 이 모평균을 추정하려면 크기는 알겠지만 이거는 뭐야? 모표준 편차죠. 야, 모평균 모르는데 이걸 알 수 있을까?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안 알려주고 표본 표준 편차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니? 근데 그럴 때는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다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 나오면 그냥 표준 편차 보이면 그냥 시그마에 대입하면 돼요. 모표준 편차든 표본 표준 편차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자.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95에서 99%로 신뢰도가 늘어났지. 신뢰도가 늘어나니까 이 K값에 해당되는 값이 더 커졌죠. 그럼 갭이 더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신뢰 구간은 더 어떻다? 커진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 크기에 따라서 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식을 놓고 여러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거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일정하다면 n이 커질수록 이 값은 더 어떻게 돼버릴까? 작아지게 되겠지.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 값은 줄어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석을 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됐죠? 개념 끝! 자, 여러분 요거 정리 조금 해주시고요. 바로 뒤쪽 부분 넘어갈게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구의 수명이 정교 분포를 따른다. 이때 몇 개를 추출하겠다? 100개를 추출하겠다. 그러니까 크기 n이 얼마인 거예요? 100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표본의 평균이 1000시간이라는 거야. 100개 뽑은 표본들의 평균. 그러니까 x바가 1000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표준 편차가 50이었대. 자, 근데 이게 표준 편차가 50이라는 게 이 100개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가 50이라는 거잖아.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었죠. 이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이 표본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는 거의 똑같다라고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냥 시그마가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야? 50이라고 알려주는 상황인 거야. 됐지? 문장을 보고 딱 포인트 되는 것들을 조금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수명의 평균, 모평균 M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얘들아, 95%가 되려면 거기 그 Z값에 대한 확률값 보이시죠?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니까 이거 써야 돼. 거기 보이지? 자, 그럼 첫 번째 1번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M이 X바에서 빼는 거야. X바가 여기 얼마? 1000이 나왔죠? 빼기 그 다음에 1. 얼마? 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아까 뭐였니? 시그마였죠. 루트 100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건 뭘까? 1000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얼마? 50.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마무리하면 돼요. 요게 5죠, 5. 그지? 여러분 요거 계산할 때 빨리빨리 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답지를 한번 봅시다. 990.2. 여기는 1009.8.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냥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적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에서는요. 99%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K값 자리에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지만 얼마 적고 시작을 해야 될까? 2.58 써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1000 빼기 2.58 해서 루트 n분의 그러니까 10분의 50 여기 이제 들어가지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 더하기 2.58 재미없죠? 빨리 할게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이에요. 읽어보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뭐 표준 편차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시그마가 1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상황. 됐지? 그랬을 때 이 제품 무게의 평균을, 그러니까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하면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추정을 한 거야. 알파랑 베타 사이가 된다라고. 근데 지금 몇 개 뽑았는지도 안 알려줬죠. 그쵸? 근데 어떤 힌트를 줬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가 된대. 여러분 베타에 누가 쓰여지고 알파에 누가 쓰여지는지 기억나?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아까 그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베타에서 알파 뺀 게 이 신뢰 구간의 크기를 얘기하잖아요. 길이. 맞죠? 그거 아까 쌤이 여기서 필기해놨었습니다. 2배였던 거 기억나? 평균 기준으로 빼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식을 바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2 곱하기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거 몇 퍼센트로 추정했지? 95%. 그럼 K값에 얼마 적어야 돼? 1.96 써야 되겠고요. 크기 모르니까 그냥 루트 n 이렇게 잡아줍시다. 됐지? 그리고 표준 편차 얼마? 10 써주면 돼. 이게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값이 1.4보다 작거나 같게 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됐죠? 자,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요런 거는 양변에 루트 n을 곱합니다. 자, 양변에 루트 n을 곱해. 그럼 요거 소거되고 여기에 붙겠지? 양변에 1.4로 나눠요. 가급적이면 1.4로 요거랑 계산하는 게 편한데 1.96은 1.4에 뭐예요? 제곱이죠. 14제곱하면 196이니까 1.4 나누면 얘가 1.4가 돼버리는 거야. 계산 의외로 쉽죠? 자, 그럼 루트 n 해놓고 얘랑 얘랑 곱하면 14 곱하기 2 하면 28. 그럼 n은 28의 제곱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28 제곱하면 거기 784라고 나와 있고요.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784.
괜찮지? 넘어가자. 자, 필수 예제로서는 마지막 8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편차가 0.4, 모표준 편차 0.4예요. 정규 분포 따르고요. 95%로 추정을 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이거 아까 쌤 필기해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기억납니까? 그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아까 했던 것 좀 써볼까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절대값이라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됐었습니다. 그럼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데 0.01 이하가 되려면 오케이? 우리가 요 값이 0.0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게 성립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쓸 수 있는 값들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 95%로 추정했으니까 이 k 값에 뭐 써요? 1.96 써주고 몇 개 뽑았는지 모르니까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0.4, 0.01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아까 쌤 필기하고 너네도 어느 정도 암기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뭐 내신용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는 계산합시다. 루트 n 곱하시고요. 양변에 100 곱하면 이게 196 곱하기 0.4가 되겠죠? 그지? 와우, 여기서 계산을 78. 뭐가 이상한데? 196 곱하기 0.4. 4, 4, 9, 36, 3, 3, 7. 76.4. 뭐야? 8. 78.4. 맞죠? 이렇게 되고요. 제곱해서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얘가 n이 6146.56 이렇게 이제 되니까 최소값은 얼마예요? 이게 이제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6140 몇 개? 7개라고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어떻게 뭐 아까 하기 전에는 좀 그 식만 보고 되게 또 되게 귀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뭐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잘 해주는 겸 그 문제 2개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 뒤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97페이지에 180번 문제랑 182번 문제 요거 2개 한번 풀어봐 주세요. (180번이랑) 182번 2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읽어봤으니까 바로 풀겠습니다. 어떤 딸기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n개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았다. 지금 이제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표준 편차가 20과 5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크기는 그냥 n이라는 거고요. x바가 20,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5니까 모표준 편차 그냥 이렇게 5라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 신뢰도 95%로 추정한 구간이 19.02 이상, 그 다음에 A 이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값을 충분히 요거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 요거를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원래 표본 평균에서 마이너스 95% 추정했으니까 거기 1.96 나온 거 맞죠? 1.96 곱하기 크기 n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5 해준 게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쭉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라는 게 이거 이쪽을 이항시키고 넘겨서 빼주면은 0.98이 나와지겠다. 그지? 양변에 루트 n 곱하고요. 양변을 0.98로 나눠주면 이게 0.98분의 1.96이거든? 2예요, 2. 그지? 2 곱하기 5니까 바로 얼마야? 10. 그럼 n 값은 100이 나와집니다. 맞죠?
자, n값 100 나왔으니까 여기서 a값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a 구하는 거 맞죠? 문제에서 n이랑 a를 더하시오. 자, a값은 20에서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이니까 그냥 10분의 바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여기 곱해주면 0.98이 되겠고요. a값은 20.98 이렇게 나와진다. 됐지? 자, 문제에서 a랑 n값을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20.98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82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나와지는 형태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82번. 지금 뭐 주어진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알아봅시다. 실내 구간을 A부터 B까지라고 해서 이제 추정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전부 다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들 보면 마지막에 B-A 값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죠. B-A라는 것은 이 실내 구간에 뭐를 의미하냐면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요걸로 뺀 값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B-A라는 값이 아까 2배에다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무엇이야? 시그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비교를 한번 해보자. n이 일정하면, 기억 봐봐. n이 일정하고 신뢰도가 커지면, 얘들 신뢰도가 커지면 이 k 값도 커졌지. k 값이 커지는 거야. 신뢰도가 커지면 k 값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길이는 더 길어지겠죠. 그치? 맞는 말입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 봅시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여기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n이 커지면 더 많이 나누니까 더 작아지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맞아 틀려?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은 n이 2배가 되면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렇게 한번 가볼게. 기존에 있는 값을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자. 그때 n을 2배 한번 시켜볼게요. n을 2배. 됐지? n을 2배 시키면 2k 곱하기 루트 얼마분의 2n분의 얼마야? 시그마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n이 2배가 되면, n이 2배가 된 게 이거지. 얘는 그럼 여기에서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야? 2분의 1배가 된 겁니까? 아니야. 루트 2분의 1배가 된 거잖아. 그지?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그거 감안해주면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런 문제 내신에서는 종종 나와지니까 여러분 공부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우의 수부터 여기 통계까지 이제 공부해봤는데요. 경우의 수는 좀 문제가 어려워요. 그쵸? 요거는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제 많이 접해보고 오답노트도 쓰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익혀두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여기 이제 뒤쪽 파트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얘들아 생각해봐. 이 통계 쪽이 뭐 이산확률 변수부터 해가지고 공식도 복잡한 거 많고 정규 분포 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 되게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막상 설명 듣고 문제 풀 땐 또 할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 내용을 한 달, 2달 있다가 약간 잊어버린 채로 감 떨어진 채로 너네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 멘붕아. 이걸 또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너네가 감을 잡았을 때 이 감을 쭉 이어서 가지고 가야지 나중에 감 뚝 떨어뜨려 놓고 다시 풀어야지 하고 하다 보면 와, 이 기호 보는 순간부터 짜증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쌤이 알려주는 포인트는 뭐냐? 좀 감을 안 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틈틈이 복습하면서 공부해달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